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8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개미 1이 되겠고요. 일진 개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입니다. 해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살펴보고요.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은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와 마찬가지로 개 또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수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냉기를 뜻하는 것이죠.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 잠시 살펴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냉기이지만 임수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임수는 양수가 되고 상대적으로 개수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 음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임수와 개수로 나뉘었으니, 근데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대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대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아서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물이다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음수가 되는 것이니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는 작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루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강학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수와 우루수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솔직한 말로 여러분 똑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인도양이 있고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넓습니까? 제가 알기로 태평양이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태평양이 양이 되는 것이고 인도양이 음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까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무조건 바다는 양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같은 바다 중에서도, 같은 강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강하고 예를 들어서 저 미시시피 강 같은 걸 비교해 보면은 나일강이라든가 미시시피 강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한강이 좀 작죠. 길이라든가 이런 것. 뭐 나일강 같은 경우는 몇 개 국가를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 굉장히 길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강도 임수로 볼 수 있겠지만 같은 강길이 봤을 때는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나일강에 비하면 우리나라 한강은 좀 개수의 개념, 음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음량의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임수를 설명하고 개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수는 대수와 같고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성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달생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고요. 또는 하늘의 치성, 정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된다?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커피잔에 있는 물 한 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릇에 있는 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리 왕해도 개수는 물하지 않는다.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임수는 무토를 능히 쓸 수 있죠. 임수는 저 범람하는 성질을 막기 위해서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이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가 많게 되면 토가 많으면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으니, 개수는 왕에도 무토라든가 무기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수는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차라리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개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된다. 개수는 신앙하면 임수는 무토로 쓴다고 했지만, 개수는 신앙하면 간목으로서 설기순세하고요,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주를 배합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개수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갖다가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예를 들면 경금과 신금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인인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겨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생음의 공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는 뭐가 특징이다? 청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왕금이죠. 그리고 경금은 제가 경금과 신금을 설명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좀 탁기도 있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금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런 금, 깨끗한 신금이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랬죠. 맑고 깨끗함. 그래서 같은 금으로 생겨준다 하더라도 경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음으로서 음을 생겨주는 음의 공이 있어서 깨끗한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겨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개수는 약하면 금으로서 생겨주는데 상황에 신금을 위주로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화가 왕할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또는 병화로서 식상과 재성이죠. 그래서 개수는 왕하면 식재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다.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수의 사주 배합법이다. 아무리 좋은 정관인 무토라 하더라도 개수는 그 무토 정관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전환이 된다.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겨울.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엄동 설한의 겨울이 된다.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여름에 에어컨 켜는 것도 조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자축을 추울 때 난방, 난로를 펴거나 보일러를 돌리는 것 또한 조후를 하는 것이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온도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필요하죠. 에어컨, 선풍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해월, 자월, 축월의 동절에는 따뜻한 온돌 또는 보일러, 따뜻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손난로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겨울에 조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를 필요로 하는데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조후의 공력이 크다.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촉지화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조후하는 햇볕이 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난로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햇볕이 찌는 것이 범위라든가 조후할 수 있는 공력이 엄청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왕절,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냉기가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자축월은 수가 관장하면서 혹한의 그런 시절이다. 제가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 해자축월의 사주 볼 때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천하가 다 온다.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이 엄동의 겨울에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그래서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털갈이를 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러한 가죽 털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나무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성장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는, 여름에는 나이테가 커지는데 겨울에는 나이테가 좁아지죠. 그거는 뭐냐면 여름에 따뜻할 때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춥게 되면 생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 모든 만물은 수축하려고 하죠. 수장하려고 합니다. 안으로 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뭐예요? 추우면은 자꾸 옷을 이렇게 깃을 세워서 추위를 막으려고 하고요. 여름이 되면 옷을 벗으려고 하죠. 더우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소우화에서
저기 바람과 태양이 저 사람 옷을 어떻게 누가 벗길 것이냐.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뜻하는 것이고 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물론 바람을 목으로도 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추의 차가움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을 예를 들어서 차가운 수의 기운 음기로 본다고 하면 태양은 따뜻한 양기죠. 그래서 수기가 강해지게 되면 춥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옷을 더 껴입으려고 하는 것이고, 양기가 강해지면 더우니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기량을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소우화라고 하는 것이 애들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어른들한테 읽혀야 될 그러한 탈무드 같은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죠. 해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기 때문에 어저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도 마찬가지고 오늘 계수가 해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일간은 어떻다? 신왕하다, 신왕사주가 되죠. 그래서 임수는 뭐라 했습니까? 임수는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와 병화로서 배합해서 한다. 즉 무토는 임수를 제방을 하고요, 병화는 무토를 생조해 주면서 조우를 하는 개념이다. 해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와 다르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 않는다. 왜냐? 아무리 지가 왕했더라도 범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해월의 어떤 일간도 화가 없는 사주, 화가 없는 해자 축월의 사주는 좋지 못하다. 하다못해 지지로 암장된 화라도 한 점이라도 있는 것이 좋지, 화가 전무하다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없다. 왜냐? 생기가 없는데 뭔 발전을 하겠습니까? 뭐라도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으면 겨울에 다 얼어버리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월의 계수, 해월의 임수, 해월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어떤 일간도 해자축월에 병화가 있어줘야 된다. 이 병화는 반드시 지지로 인사, 오등의 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천간에만 병화가 있고 이 병화가 뿌리가 없으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그러한 공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월의 병화를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계수는 일간이 왕하면 무토를 쓰지 않는다 하였으니 반드시 다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발산시키죠. 수생목, 그 다음에 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 병화는 물을 녹이고 나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니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서로 상생해 가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해월의 간목은 약하지 않습니다. 해월은 장생의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약하지 않은데 해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오등에 뿌리를 둘 수만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 계수는 임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월 원령에 통근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어야지, 계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바로 물이 고갈되거나 증발돼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수는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신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계수라고 하는 것, 어저께 임수는 양수였고요. 오늘 계수는 음수가 되면서 월지에 있는 해수는 체음,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체음 용양. 그래서 해수는 양수가 됐죠. 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음수가 양수로 보면 저거는 겁재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계속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격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겁재격 비경경은 원래 공식적인 격은 없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 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일간이 해월에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사주가 된다. 이 정도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성을 쓸 것이 아니면 식상을 쓸 것이냐, 이거를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간인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만 개수는 작은 우로 수와 같기 때문에 왕에도 범람할 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수는 청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무토,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개수가 탁해지는 것이니 얘는 일간의 특성상 관성을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렇죠. 식상을 쓴다. 이 중에서도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개수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좋죠. 그리고 간목이 있으면 사주 원국에 무토, 기토가 없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토가 왔을 때 그 토를 갖다 간목이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보험 장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간목을 얻은 연후에는 반드시 겨울에 화가 없으면 나무도 얼고 물도 얼기 때문에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연간을 먼저 보죠. 연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그렇다고 해서 겁제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원래 개수는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월에 수가 왕할 때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무토로서 제해야 된다. 뭘 제한다? 일간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인데 강물이라든가 바닷물이 범람해서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든다. 개수가 탁해지는 것은 무토기토도 개수를 탁하게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민물, 이거는 짠물.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서 민물을 짜게 만들면 사람이 먹지를 못하죠.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막아서 개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위치가 좋지는 못한 게 뭐냐면 연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월도는 일간에 있어야 되는데 월간에는 올 수가 없죠. 해월에 무해는 없으니까 무토가 이렇게 오게 되면 개수하고 병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탐합망극이 된 거예요. 탐합망극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있다 하더라도 임수를 제할 수가 없다. 차라리 목을 가서 차라리 수의 기운을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이제 이렇게 임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임목이 해수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인해 한목이 되죠. 한목. 그래서 식상인 목이 세력을 크게 얻게 됩니다. 목은 해월의 장생이기 때문에 목의 세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합까지 하게 되면 목이 마치 인월이나 묘월에 목이 왕해지는 것처럼 목이 왕해진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월령이 수왕절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이 모두 세력을 같이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개미일주가 되죠. 미토는 개수 입장에서는 7살이 되죠. 7살. 그래서 이 미토 위에 개미일주가 되면,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한 게 물론 일주만 놓고 봐서 그러는 것이지만 마른 모래 위에 개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언제 말라 없어질지 모르니 개수가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겠고요. 신금이 있는 것은 요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월에 개수가 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개수는 작은 불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한 가지, 요거 인해한목해서 수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시 생시에서 화토 목을 다시 보게 되면 이때는 수가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생시에서 수의 근원을 조금 더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해월에 자수까지 있죠. 임수 2개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없다. 여기 일지에 있는 미토 가지고는 저거를 다 제할 수가 없죠. 기토 타김이 아니라 사수 동류가 되고 해미 반합이 되니까 이 미토는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목으로서 수생목하고 인중에 있는 병화, 목생화해서 그냥 조후하는 것, 그냥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해수 2개, 천간에 개수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화가 있어서 좀 조후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화가 부족한 것도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죠. 인해한목 해서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밖에 없죠.
취용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 이거 굉장히 목이 왕한 거예요, 여러분. 인해 한목하죠. 미토도 어차피 미중 을목이 있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토는 있어도 작용을 크게 하지 못하고요. 이건 반대로 해월에 임수 있다 하더라도 왕목의 수의 기운을 너무 과설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서 목을 좀 억제를 하고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 신금이 너무 인성이 너무 약한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완전하게 뭘 형성했습니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해 버렸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수가 왕할, 해월에 개수가 임수가 있어서 왕할 것 같지만, 이것도 금으로서 오히려 목을 억제를 하고 일간 개수를 생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해월에 월령에 통근했고요. 그 다음에 진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병진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운에 따라서 조금 희비가 갈라질 수 있다. 만약에 병진시가 되면 뭐 초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명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도 별로 좋지 못할 거예요. 인신충대죠. 그 다음에 경술대운은 다시 수가 약해지는 그런 대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좋은 대운은 기후대운 정도 하고, 화대운 봤을 때는 이제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병진은 초년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중장년 이후로 갔을 때는 별로 제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고, 정사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기미시는 천간에 무토기토 투출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건 좋다 나쁘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고,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이제 인성을 이렇게 얻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금수가 너무 왕할 것 같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해 한목해서 모기 세력을 크게 얻은 겁니다. 이건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썩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신시, 신유시 이렇게 얻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단점은 뭐냐, 좀 조후가 좀 부족하다, 화가 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떻다, 목화운으로 갔을 때, 조후가 됐을 때는 차라리 여타의 생시, 임자, 개해시 등등등에 비하면 차라리 경신시나 신유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